관절과 디스크를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제가 오늘은 갱년기에 좋은 약재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절염과 디스크를 치료하더라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전에 갱년기에 좀 몸을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갱년기만 잘 넘겼어도 관절염이나 디스크 좀 수월하게 혹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AB한의원장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갱년기는 사춘기, 임신 출산기와 더불어서 여성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변화가 큰 시기이기 때문에 잘 적응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됩니다. 갱년기의 갱자도 다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뭔가 내 삶에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세팅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잘 적응하게 되면 이후로 변화된 몸 상태에 맞춰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갱년기는 인생의 가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한 사람의 그 인생을 1년이라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사춘기가 봄이고 임신 출산기가 여름이라면 갱년기는 가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하게 잘 불고 벼라든가 고추, 곡식들도 잘 널어놓으면 마르고 가을은 건조해지는 계절인 거죠. 우리 여성분들의 몸도 가을을 닮아서 점점 말라갑니다. 물이 부족해져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러나는 증상이 생리가 줄거나 불규칙해지고 마지막에는 멈추게 됩니다. 출산 정년기가 지나고 나면 임신을 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 몸에 물을 아끼기 위해서 이 생리부터 줄여가는 것이죠. 자, 갱년기 두 번째 증상은 열이 쉽게 오르고 열이 식으면서 확 추워지는 이제 그런 증상들인데요. 냄비가 있는데 이 냄비에 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을 수 있는데 비유하자면 몸에도 불과 같은 성분들이 줄어들어서 쉽게 열이 나고 추웠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촉촉하고 진액들, 혈액들 이런 거를 묶어서 넓은 의미로 말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물 일부러 많이 마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갱년기 세 번째 증상은 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의 진액, 물이 마르면 변이 딱딱해지고 대변을 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유산균 같은 제품으로 대변을 잘 보게 도울 수는 있지만 그 대장이 마르는 증상은 그와 별개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갱년기 네 번째 증상은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보다 먹는 양이 줄게 되고 쉽게 배가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위장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위장에 있는 진액, 소화액이 분비되는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위장이 마르는 증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갱년기 증상, 피부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칙칙해진다거나 심한 경우는 피부색이 검게 변하는 얼굴 톤이 매우 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갱년기, 가을과 닮아서 물이 부족해지는 그런 증상들 되겠습니다. 이렇게 갱년기는 몸의 전체적인 혈이나 진액과 같은 비유하자면 물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이고 그게 갑자기 급격히 줄게 되면서 오는 신체적,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큰 적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수월하게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쉬운 방법은 우리가 뭔가를 섭취하는 방법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많은 갱년기에 도움되는 음식, 식품, 약재라든가 여성 호르몬 투여 같은 치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약을 전문적으로 쓰는 한의사다 보니까 여러분께 도움되는 약재이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도 되는 이런 3가지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수오, 당귀, 작약입니다. 하수오는 이렇게 부족해져가는, 건조해져가는 여러분 몸에 물을 보충해주는 그런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약은 물이 새어나가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의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귀는 이 하수오와 작약이 물을 보충하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정체되지 않도록 이 물이 잘 순환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약재의 조합이 여러분에게 초기 갱년기, 가벼운 갱년기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드시느냐? 무릎은 이제 힘이 돌아가 이제 조금 걷기가 조금 낫고
통증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네네. 네.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이버에 소염생혈산을 검색하세요.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대용량을 구입하시기보다는 각각 300g씩을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끓여 드시기 힘드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끓여서 냉장 보관하셨다가 데워 드시는 방법도 괜찮겠는데요. 한 번에 100cc씩 드신다면 하루에 200cc, 일주일이면 1400cc, 약 1.5리터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한번 끓이실 때 2리터 정도는 물을 붓고 약재를 각 28g씩 붓고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강불에 끓이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에 1시간 정도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약재를 드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꼭 시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가 끝난 지 1년 정도 이내가 치료의 적기입니다. 네, 이럴 때 이 약재를 우선 드셔보시고요. 네, 드셨는데도 크게 호전이 없다면 그때는 전문적인 치료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불면이라든가 눈이 건조해지고 변비가 너무 심하다면, 유산균 드셔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발 뒤꿈치가 갈라진다든가 심하게 갈라져서 피가 나올 정도, 이 정도가 되신다면 이 세 가지 약재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갱년기 여러분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처방 받아서 치료하시고 관절염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관절염과 디스크를 치료하면서 여러 환자분들을 뵙다가 이 갱년기 잘 적응하도록 뭔가 도움이 있었다면 좀 덜 아프실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마음에서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하수오, 백작약, 당귀 초기에 잘 드셔보시고요. 효과 없다면 빨리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되는 그런 치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